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덕입니다. 자,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한 가운데 2부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이어지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시황 보시면 2070포인트 위에서 그래도 움직입니다. 오후 들어서 2070선 아래까지 내려갔던 지수가 2070선 사수를 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집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63까지 빠졌던 지수가 지금 2070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뭐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수급 상황도 좀 많이 꼬여 있죠. 외국인 기관 팔고 개인만 삽니다. 937억 원 개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664, 665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660선 향해서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5%까지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셔도 답답합니다. 진짜 672부터 652까지 빠져내려왔고요. 662까지 빠져내려왔고요. 저점 지금 662, 뭐 저점 아닙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280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환율이 지금 1180원 50전에서 거래가 됩니다. 달러가 강하게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봉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동향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사실 좋지가 않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그나마 좀 나와서 낙폭을 좀 줄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2070선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우선 개장 직후에는 2063포인트까지 좀 떨어지면서 우선 코스피 지수에 대한 그 불안감은 오전장에 좀 크게 좀 와닿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전부터 매물이 출회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리커창 중국 총리의 그 하반기 경기 부양 정책 관련한 긍정적 발언이 나와주면서 낙폭은 회복하는 속도로 좀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말하기도 약간은 좀 힘든 상황에서 좀 시장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그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 업종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매 운동, 일본의 그런 수출 제한에 의한 불매 운동 관련주들은 여전히 상승세로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남이나 신성통상 같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상승세를 그나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사항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화장품 업종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중국 화장품 쪽의 수출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이 하락하는 부분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중국 관련 특히나 화장품 종목들도 빠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이 하락장에서 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는 FNF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와 그리고 내수주의 같은 경기 방어주를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FNF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MLB나 MLB 키즈와 같은 이
그 회사에 대한 그 브랜드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소비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 FNF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면서 해외 시장 확대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NF의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FNF를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최근에 중국 쪽에서 티몰에서 오픈을 하면서 중국에서의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FNF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을 때 우리 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78,700원,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7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 FNF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상담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정식 위원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자, 현대백화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현재 순자산 가치 4조 1,500억짜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밀려서 현재 시가총액 1조 8천억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어서 현대백화점의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9,000원에 저번에 만약에 8만 원대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79,000원에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게 이제 81,5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다가 현재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다시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추가 매수 물량 들어가신 분들 혹여라도 있잖아요. 그분들 추가 매수 물량 회수하셔도 됩니다. 잠깐 회수해 놓으셨다가 어차피 본전 수준이니까 79,000원에 들어가신 분들 본전 수준에서 회수하셨다가 어디서 다시 재접근하시냐면 77,000원짜리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갑니다. 77,000원. 추가 매수 물량은 웬만하면 좀 안 몰려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79,000원 추가 매수 물량을 회수했다가 77,000원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하면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상당히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를 타고 내려온 곳이라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하락한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철저하게 평단 조율만 잘 하신다면 추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 목표가 9만 원대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7만 9천 원대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하시고 7만 7천 원에 재매수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 프렌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 제가 이 1,700원대에 여러분들한테 재접근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다시 1,830원에 매도 단기적 매도하고 다시 1,700원 이하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재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다시 또 밀리면서 7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700원이 깨질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700원이 깨지면 한 대략 1,650원 정도부터 분할로 1,550원까지 조금 시일을 두고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다시금 또 시장이 양호해질 때 2,000원대까지 또 상승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국 프렌즈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자동차 부품 회사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현재 순자산 가치 2,093억이고 흑자를 잘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522억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중장기 베팅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현 위치에서 잘 모아가신다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롯데 하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하이마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43,000원대부터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많이 빠졌죠. 43,000원대 혹시라도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이 이제 저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 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상태로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 하락력이 밑에 자리는 조금 더 있어요. 제가 한번 차트를 좀 수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좀 축소를 해야 보이니까. 자, 이 종목이 조금 더 하락력이 나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대략 35,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35,000원 정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왜 바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어제 장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그죠? 하락이 나오면서. 근데 오늘 장에는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락의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급감하면, 자, 이게 또 단기적인 바닥력이 기술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조짜리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2018년, 19년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순이익 증가하고 매출액 증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장하겠죠. 그래서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로 인해서 자본 총계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본 총계가 지금 2조 3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대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중장기적 베팅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도래했고, 그리고 지금 캔들 거래량상, 그리고 지금이 일단 단기 바닥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기적 반등력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대로 만약에 반등력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짧게는 일단 39,9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 만약에 반등력이 조금 더 잘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대략 41,000원 정도 자리까지, 41,000원까지 보시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43,000원대에 물리신 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해서 41,000원대에 빠져나오시면 거의 뭐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그러한,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신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액적 비중이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라도 38,0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장이 만약에 크게 안 좋아진다면, 그러면 잽싸게 추가 매수 물량 회수한 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드린 자리가 어디였죠? 35,000원 자리였죠. 그죠?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쉽게 이탈될 수 없는 그런 가격권이에요. 그래서 35,0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지금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롯데 하이마트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NG 하이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저번에 한번 제가 단기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올라갔어요. 제가 7,200원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7,8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목표가는 미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력을 주고 있는데, 이 조정력이 일단 7,220원 정도까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을 잡으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지금 현재 매도를 일단 해놓고 다시 내려오면 밑에서, 즉 7,200원 밑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일단 제가 유지를 해놨고,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 현재 약간 분기 흑적자가 살짝 나타나기 시작했고, 순자산 가치는 550억, 부채가 167억, 총자산이 717억으로 일단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628억으로 좀 적정 주가에 놓여져 있으니까 제가 언급한 대로 아까 차트상 일단은 매도하시고, 내려오면 7,2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재접근하는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롯데쇼핑 저점 자리를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4만 5천 원짜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이야기를 했었고 혹여라도 깨지면 13만 8천 원 내지는 13만 9천 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13만 9천 원짜리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 롯데쇼핑이 밀리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좀 저점을 거의 다 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좀 했었죠. 어제였나요? 그죠? 했었는데 이제 상승력이 그때 이후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의 바닥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4만 5천 원짜리든 아니면 그 위에서 잡으셨던 분들이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상태로 홀딩 하신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16만 원대까지는 금방 회복할 것으로 보이니까 홀딩 관점 잘 유지하시고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일단은 2019년이 2018년보다 실적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지배자본 총계가 11조 6,812억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4조밖에 되지 않아요. 이미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떤 주가 위치냐면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기에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10만 5,800원 정도 찍었다고 지금 차트상 나오잖아요. 이때 위치랑 똑같아요. 이때 위치랑 지금 위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는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매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시간만 있으시면 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0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16만 원이든 내지는 뭐 17만 원이든 그렇게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부터 롯데쇼핑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뭐 기존에 전해주셨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자리를 잡아주셨고요. 자, 이청원 본부장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유로스입니다. 공사는 송풍기와 배기장치에 들어가는 기체 펌프와 터보 제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인 송풍기 부분에서는 현재 자동차와 항공기 그리고 에너지 부분의 장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사업 부문으로 자동차용 공기 압축기에 수소 연료 전지를 4년간의 연구 과정 끝에 상용화시켰고 그리고 현재는 납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당 종목은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유는 정부와 기업의 공동 협력, 즉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선포하여 에너지 부분에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고 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자본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키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가 아닌 중기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기타 자본 구조의 개선 등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의 측면에서 개선은 크지 않습니다만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 원 수준인 기업이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그리고 유보율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재무구조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기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소폭 견인될 경우 주가의 상승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5,1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이 가격대까지 소폭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1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지지만 제대로 해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6,350원, 손절 가격을 5,1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일금속입니다. 동사는 크레인과 굴삭기 등에 들어가고 있는 건설 기계 장비 부품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크레인은 토목과 건설 그리고 조선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이용이 되고 있죠. 굴삭기는 토목과 건설에 주로 사용이 되는 장비로 두 재화 모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동사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토대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이 투자는 증가할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중 굴삭기 부품은 단순하게 국내를 넘어 현재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년에 걸친 연구 개발에 매진한 끝에 국내 최초로 현대 건설기계에 80톤 굴삭기 유압 기능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아시아 3대 수출 지역의 수요가 북미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동사가 처음으로 유럽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기술력은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적 또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3년간 매출액은 매년 40%쯤의 증가 흐름이 이어졌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전망은 분명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매우 작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변동성이 적다라는 점, 그것이 주가를 여전히 받쳐주고 있는 힘이 되는데 그것보다 수급적으로 기타 법인에서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한 번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 기업이 한 번에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 반드시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지난해 8월 17일 이날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동사의 주가 또한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경우 지금 시점에서 가급적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목표 가격은 13,500원, 손절 가격은 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동사는 석유 제품, 윤활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유업체입니다. 한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인지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WTI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유가의 약세가 동사의 실적을 악화시켰죠. 다만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주가 또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매우 밝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매우 크게 증가한 9천억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물론 지난해 실적 악화가 하나의 기저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맞다 할지라도 1년 만에 다시 한번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예전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매우 뚜렷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이후 주가가 바닥을 일정 부분 다졌고 이후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경기 전망에 따라서 지금처럼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동사의 주가 또한 다시 한번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반등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에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95,000원까지의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10만원 제시해 드릴 거고 손절 가격은 8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풍물산입니다.
원폭물산은 남송복, 그중에서도 신사복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타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목적 사업을 최근에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현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직영점,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영업 전략과 물량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신장세를 분명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에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정장 신사복의 강화, 캐릭터 캐주얼복의 구성을 핵심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설 매장의 확충으로 재고 처리 능력을 강화하여 재고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생명공학 부분에서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진통제 위주의 신약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회사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이고 동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에 FDA 승인까지 이루어진다면 높은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는 태양전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 분야인데 최근에 동사가 미국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에 따른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지분을 일정 부분 소유함으로써 추후 기업 가치를 증가시켜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1,500억 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거래량 증가되는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우상향하는 흐름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비록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점을 토대로 원폭물산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 가격은 4,715원 제시해드릴 생각이고요. 4,775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지난 9월 19일 기록한 고가입니다. 그 가격대까지는 한번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3,92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광고와 게임은 물론이고 기타 음악 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부분을 살펴볼 경우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토대로 한 수익 창출, 그중에서도 광고 상품인 카카오톡 보드의 시장은 국내 모든 매체를 통틀어 높은 파급력을 보이고 있고요. 선문화기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 등의 사용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로 다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당사의 모바일 게임 사업부가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로 통합이 되면서 입지를 구축하였다는 점, 그리고 음악 컨텐츠 부분에서의 강화가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 신규 사업 부분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수단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개선세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 기준 1,572억 원인데 해당 수준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단기순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산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6만 8천원, 손절 가격은 11만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어땠는지 살펴볼 텐데 CNG 하이테크였잖아요. 네. 박 의원님 어땠습니까? 조금은 좀 올라갔다가 네. 목표가는 터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 CNG 하이테크. 예. 자, CNG 하이테크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조금 안 좋을 뿐이지 뭐 순자산과 재무 구조는 되게 양호한,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CNG 하이테크의 주 업무는 일단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요 화학약품, 그 양산 설비, 공급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쪽을 해서 제가 이쪽 관련이 일본 관련 좀 수혜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상승력은 잘 나왔어요. 근데 이미 이제 전날까지 일본 관련 수혜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대다수가 오늘 좀 눌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 CNG 하이테크도 좀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7,200원대 제가 언급할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7,200원 밑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기술적 접근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언급할까요? 네. 단기 종목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종목은 자, 오늘 저점으로 보이는 자,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딱 드렸던 아까 시간대를 보니까 제가 대략 38,400원, 300원 정도 움직일 때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언급하고 나서 65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좀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잘 사신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39,7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오고 만약에 조금 더 잘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41,1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다시금 38,000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던 4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거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손절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중만 축소. 왜냐하면 비중을 축소해놔야 밑에서 다시 또 재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 여기서 더 밀리면 어디서 사라고 했어요? 35,000원 정도 자리에서 사라고 했죠. 그러면 기존 지금 잡고 있는 물량 그대로 끌고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매수가를 위협하면은 비중만 좀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해놓고 본전 수준에서 축소해놓고 35,0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손실이 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현재 이 롯데 하이마트는 실적이 괜찮아요. 영업이익 꾸준하게 잘 내고 있고 물론 2017년보다 18년이 더 줄었고 18년보다 19년이 더 지금 주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1,590억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예정이고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형적 성장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현재 순자산 가치 2조 원대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1조 원대 미만으로 9,124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부터는 여러분들이 35,000원대까지 모아가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평균 단가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현재 가격 괜찮은데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 비중 축소 그리고 35,000원대에서 재매수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창원 본부장도 연결을 해볼 텐데 파세코 추천해 주셨는데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예, 그러면 추천했던 당일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후로는 말 그대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파세코를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급적 이제 여름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누그러들 때인 만큼 파세코는 당분간은 보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주신 당일 이미 접근상에서는 10%가 넘게 급등이 나왔고 혹시나 그때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관심 갖기에 좋아 보입니까? 예, 저는 유로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해드린 5,100원, 5,1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는 지지 않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당장 내일 상승한다, 모레 상승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1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항상 나왔다는 점을 토대로 다음 주까지의 흐름 한번 지켜보고 유로스를 지금 시점에서 단기 투자 종목으로 편입하는 것도 크게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로스를 저는 오늘 단기적 추천 종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로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저한테 들어왔던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네.
오늘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다가 그대로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이슈를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력이 있는데 이번에 오늘 이슈가 좀 터진 이슈는 일본 세키스이 니폰 케미탈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방성 정도성 필름용 도전보를 상용화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덕산 하이메탈이 상당히 급등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그 흐름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거의 다 지금 밀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자산 가치가 1955억,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454억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일본 쪽의 어떤 수출 규제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세가 그대로 완전히 다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기술적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 다시금 좀 조정력을 받게 된다면 6,170원짜리의 분봉 캔들상, 대략 한 30분봉 캔들상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30분봉 캔들에서 6,160원 자리가 만약에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냥 살짝 되돌림 나올 때 본조 처리하시면 되고, 그럼 어디서 노려야 돼요? 5,900원짜리에서 다시 재접근. 그리고 여기 지지받고 만약에 반등력이 나오면 6,165원에서 짧은 단기 수익도 창출 가능하고, 또 6,430원짜리에서 또 수익이 가능하고, 이대로 내려와서 만약에 6,160원에서 만약에 체결이 돼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6,770원짜리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철저하게 좀 분봉 대응 전략으로 이 덕산 하이메탈을 접근하신다면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노려보시고,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숄더볼 생산 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고, 일본인 기업이 독점하던 이 숄더볼도 국산화에 성공해서 세계 2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 제조인 이 숄더볼 제조 판매 사업과 그리고 이 지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스태츠 칩팩 코리아, 그리고 시그네틱스 이렇게 있고, 종속 회사로는 덕산 SG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일본 관련 수혜주로도 지금 단기적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봉상 단기 대응 한번 해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만약에 대응하실 분들은 분봉을 보시면서 좀 잘 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청원 본부장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어떻게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캐몬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해당 종목 또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 종목으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런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관련된 사항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시장 위험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을 줄 것이냐? 막연히 단기적인 충격이라기보다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라고 보입니다.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상황이 쉽게 도출되고 있지도 않고 해결의 실마리 또한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 또한 많이 밀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을 잘 정리하신 후 해당 종목에 대해서 빠른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투자 접근, 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저는 오늘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특징 종목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캐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시장을 다 모든 자금을 흡수하는 건 일본과 관련된 업종인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또 하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이슈들이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0분 지나고 있고요. 종목 상담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5857번님의 이원 컴포텍. 매수가 2,250원에 비중 15%입니다. 이원 컴포텍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자동차 시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죠. 현재 재무 구조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자본 총계가 8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91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차트상 보면은 일단은 유시민 관련 테마로 좀 엮여서 작업이 나왔다가 조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주가 위치에서 우리가 좀 섣불리 건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82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단기적 상승력 2,200원 내지는 2,500원 정도까지 제한적으로 반등력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자리까지 2,250원에 잡으셔서 물려 내려갔으니 일단 1,820원 지지 여력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등이 나오면 2,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찍어줄 수 있으니 2,200원 정도부터 매도 접근 한번 해보시고 2,200원이 만약에 재수 좋게 상승력이 나오면서 돌파가 된다면 2,400 대략 한 80원 내지는 7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구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원 컴포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일산업 들어와 있습니다. 신일산업 3084번님께서 2,300원의 비중 30%. 대표적인 여름 특수를 누릴 수 있는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30%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손실이 22% 정도인데 힘들겠지만 적어도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주실 것을 고려드리겠습니다. 신일산업 같은 경우 계절 효과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을 해드렸던 파세코도 마찬가지고 특정 계절에 맞춰서 재화가 크게 해당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재화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 신일산업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막상 여름이 되었다라는 건 해당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기대감이 없어서 이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해당 종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이 나중에 주가가 1,000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1년이든 2년이든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주가 흐름도 좋지 않고 투자를 하는데 너무 장기간 보유를 하는 것 그것 또한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일산업의 경우 아쉽지만 절반 정도는 현재 손절 처리를 하시고 남은 절반은 비중이 얼마 안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급한 비는 좀 피하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LB세미콘 들어와 있고요. 3071번님께서 11,550원에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80%. 비중이 일단 걸리시죠? 네. 예.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방탄소년단 이슈로 주가가 저평가권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2018년 5월 달부터 상승력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추후 이제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메이저들의 매집력이 같이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메이저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비중을 상당히 높게 잡으셨기 때문에 좀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1,24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663억으로 반도체 관련 주들의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로도 고평가고 그리고 좀 한마디로 좀 보편적 평가로 보더라도 고평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LB세미콘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슬슬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이고 만약에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매수가 위에서만 끌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구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입하신 시청자님은 철저하게 빠져나오는 관점을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기술적으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잡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1,200원이 손절 라인이 되겠습니다. 1,200원. 미련을 갖지 마시고 1,200원 이탈될 것 같으면 전량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1,200원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11,4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11,400원에는 전량 매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B세미콘에 대한 이야기, 가격 접근 전략들까지 짚어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GS건설 0377번님의 46,000원 비중이 이번에 높네요. 50%. 좀 장기로 가져가도 되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건설주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장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3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하겠지만 단순하게 1년 정도라면 지금 시점에서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확실하게 그리고 건설 경기가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정권이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건설업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은행의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낮은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 일정 부분 해놓은 상황인 만큼 건설 경기에 대한 큰 개선, 건설 경기가 크게 반등하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우 힘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년이든 4년이든 매우 장기간 간다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안 좋다라는 점, 그걸 토대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 남은 절반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되 이 다음에 매수 가격인 46,0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정리할 것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장기가 3년 이상이 아니라면 좀 정리하시는 걸 권해주셨습니다. 자, 동시효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72포인트대입니다. 1% 안쪽으로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낙폭도 꽤 큽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보시다시피 2079부터 2063까지 빠진 뒤에 지금 소폭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낙폭은 제법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여전히 개인만 사다가 장 후반에 지금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46억 원 소폭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도 연기금이 지금 30억 원 정도 2시 이후부터 지금 사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곳곳 종목들에서 연기금의 매수 지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집니다. 하지만 현대차 올라오고요. LG화학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 1%대의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666.63, 665는 다시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꽤 크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72부터 662까지 쭉 빠집니다. 그리고 V자 모양이 작게나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의 어떤 주체도 지금 매수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어지럽게 움직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낙폭 좀 줄였고요. 신라젠 헬릭스미스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보이진 않지만 사실 이 근처에 HLB가 예전에 있었죠. HLB를 좀 보셔야 되는 게 HLB 발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HLB는 실시간 검색 종목 상위에 오늘도 역시나 올라와 있고 한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디톡스 빠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SK머티리얼즈, 휴젤 빠지고 있는데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펄어비스는 상승해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68,000원 공방벌입니다. SK머티리얼즈도 약보합권, 휴젤도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KMW도 상승폭을 좀 키워나갈 듯 하다가 멈춰 있는데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섹터 5G에 공통적으로 가는 다산네트워크스의 BW 발행 이슈로 오늘 20% 가까이 빠지면서 5G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낙폭을 정점에서는 조금 줄여 올라오긴 했는데 양시장 모두 제법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가 못한데 박 의원님 어떻게 시장을 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시장, 좋지 않겠죠. 지금 현재 수급 상황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풋옵션 베팅력이 훨씬 더 많이 몰려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마무리될 경우 내일장 일단 초장까지 오전 증시까지는 시장이 좀 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내일 오전까지는 못 가겠지만 오후장에 수급이 돌아서면서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단기적 반등력도 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오늘 하락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하락한 이슈가 뭐냐면 청와대가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 3국 중재위원회, 한국 정부가 일정 부분 배상을 책임지는 2+1 안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 불가하다고 딱 못을 박으면서 일본과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지금 배제한 상황으로, 또 청와대 관계자도 18일 내일이 이제 우리 정부의 방안을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일인 것이죠. 18일 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청와대 관계자까지 언급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수출 추가적인 규제를 이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린 상황으로, 오늘 그 시장의 충격이 충분히 오늘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 선물도 마찬가지고 홍콩 항생 선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이렇다는 건 결국 일본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조금 이제 외부적인 요인 또 내부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증시만 좀 강력하게 따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하락력은 단기적 하락력이고, 또 기술적으로 또 반등력이 또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과 같은 하락력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원래 저는 좀 부정론자이기 때문에 원래 시장 하락 약세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 사람 또 오늘도 안 좋게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장은 글로벌 정세상 빠진 게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협상의 가능성을 좀 일축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단기 하락력이 우리나라만 나왔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력은 하락이 마무리된 후에 일정 부분은 기술적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기술적 반등력이 나올 때 또 우리는 물린 종목도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 포지션을 잡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서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락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제대로 크게 베팅할 종목 없나라고 막 검색을 해본 결과 몇 종목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또는 내일, 만약에 내일 좀 장이 내려가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내일장까지 좀 기술적으로 또 반등력이 또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 그 점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내지는 안 밀리는 종목들 중에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주식들을 잘 찾아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난 거 충분히 회복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지수의 흐름상 보면은 일단은 2065선이 이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오늘 원래 기술적으로 2070선이 무너졌으면은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종가상으로 지금 70선 위로 2070선 위로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양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양봉, 시초뜬 양봉의 종가 대략 한 661선이 종가상으로 무너졌다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했는데 깨지지 않고 꼬리 말고 올라가는 걸 보니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반등력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은 가격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는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내일 초장까지는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정세와 그리고 가격적 흐름을 상으로 보았을 때는 단기적 반등력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오늘 장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야 나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크진 않더라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될 경우, 외국인의 경우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 매수를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5,500억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선물 시장에서 던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도 지금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만한 수급은 결코 없는데 기관이 풋옵션에서 지금 6일 만에 처음으로 매도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기관이 옵션 시장에서의 수익을 위해서 풋옵션을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면 오늘 처음으로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의 하락은 내일 정도에는 멈출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 또한 내일, 이제는 금요일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의 시장 철저하게 단일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이 단일 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와는 너무나 다른 말 그대로 디커플링이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증시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했던 많은 재화를 국산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국가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많이 의존해 왔던 많은 수출 용품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투자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반도체 관련된 부품을 국산화시키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에는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 그것을 증시가 아닌 산업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증시는 비록 일시적인 충격이 있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걸 감안한다면 주식을 1년, 2년이 아닌 10년, 20년 본다면 지금 장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접근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서 해주셨고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두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91% 빠진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2072.92포인트에 그래도 207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665를 지켰을까요? 예, 1.21% 급락하면서 그래도 665 위에서 끝났습니다. 666.28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확인해 봅니다. 장 후반에 더 올랐네요. 3원 70전 올라가면서 1181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못다한 부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5605번님의 CJ 대한통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5만 원,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택배 1위 기업이죠. 네. 예.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창을 닫아놨는데 또 있네요. 또 상담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 대한통운 놀라셔도 해주셔야 돼요. 예.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시가총액이 3조 1,700억짜리가 그렇죠.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번 저평가가 아니에요. 자기의 순자산 가치가 3조짜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1,000억입니다. 근데 순자산 가치 밑으로 밀리지 않는 이유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이 지금과 같은 약세 시장에서 만약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만약에 줄고 있었다면 자본총계 이하로 시가총액이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나마 주가 위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이 대한통운 같은 경우 이대로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14만 3천 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기술적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좀 파동을 좀 잡았을 때 일단은 14만 4천 원 정도까지 반등력을 조금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는 일단 매도 관점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고려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 못하면 다시 되밀리면서 바닥권 횡보 내지는 추가 저점도 시장이 안 좋을 경우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14만 4천 원 자리에서 매도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매도 관점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장도 괜찮고 흐름도 좋아서 돌파가 나와, 그러면 15만 4천 원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 종목은 제로투세븐 2493번님의 매수가는 12,8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님의 경우 해당 종목에서의 손실이 8%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시장 상황 고려하면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로투세븐의 경우 최근에 기업 구조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가 또한 크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6월 26일에 14,5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고점으로 찍고 일정 부분 조정은 나왔지만 기업 구조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실적인데 올해 제로투세븐의 경우 실적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178억 원, 당기순이익은 150억 순이 전망이 되는 만큼 탄탄한 실적, 지배구조의 개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제로투세븐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특별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혹시나 6월 초에 저점인 만원대, 이 만원대를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절반 줄여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서 목표 가격을 약 17,000원, 17,000원까지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워로직스고요. 4335번님. 13,280원에 비중 30% 들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 1,998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3,683억으로 시장에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이 전년도 실적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단 우상향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이제 시장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부각을 받았고 이미 이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겠네요. 그죠?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일정 부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기간 조정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1,700원 정도가 일단 기술적 지지 라인이고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9,5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에 1,700원을 깨지지 않고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12,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반등력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반등을 줄 경우 12,300원 내지는 200원 정도까지 일단 매도 관점 보시면서 반등력 노려보시고 만약에 1,700원을 깨트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일단 손절하시고 9,500원 자리에서 복수하는 전략, 재매수하는 전략 이게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재매수했는데 또 깨져? 그러면 매도했다가 8,340원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깨져도 캔들상 되돌림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종가나 만약 시초가로 딱 깨졌을 경우 그냥 9,560원 자리에 그냥 딱 대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체결되면서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철저하게 캔들 대응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파워로직스는 이미 시장에 부각을 받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동 대응, 캔들과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적 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일단 1,700원짜리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 나올 경우에만 내일 시장에서 상승력 나올 경우에만 12,200원 내지는 300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내일 시장에 상승력이 못 나오고 1,700원짜리가 깨지면 일단 손절했다가 9,500원짜리 내지는 8,300원짜리에서 다시 재매수하면서 복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이번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 0628번님의 문자입니다. 52,000원에 비중 30%.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해당 종목 지금 시점에서 내일 오전이라도 좋습니다. 비중의 10%포인트 정도 추가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진머티리얼즈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일렉 오일을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적 전망 또한 매우 밝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기업의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일진 머티리얼즈 분명히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39,9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저점으로 찍고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인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기타 LNF라든지 P&E 솔루션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또한 개선이 되는 만큼 저는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지난해와 같이 한 번 더 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경우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비중을 40%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매수 단가도 대략 5만 원 정도까지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우선적으로 매수 가격인 5만 원 내외 거기에서 손실 없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